자, 여러분이 탄 우주선은 광속의 99.9%로 우주를 날고 있습니다. 별들이 밝고 연속적인 선으로 변합니다. 무한대의 공간이 터널로 축소되어 있어요. 펑! 우주선이 코르크 마개처럼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고대 지구가 보여요. 컴퓨터에 따르면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고생물학자이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시간여행을 했어요. 바로 역사상 가장 인정받지 못한 공룡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지구에 착륙해서 정글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여러분 키보다 2배 이상 크고 자동차 4대의 무게가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공룡의 거대한 팔 2개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60년 동안 데이노케이루스는 고생물학의 주요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제 우린 이 공룡의 전부를 볼 수 있어요. 몽골에서 완벽한 화석 세트가 발견됐거든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이 공룡의 이름은 무서운 손이라는 뜻이에요. 데이노케이루스는 자연이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여러 가지 동물을 섞어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 자체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티렉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데이노케이루스와 공룡의 왕 티렉스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티렉스의 모습에서 강한 뒷다리와 긴 꼬리만 남길게요. 작은 팔 대신 2.4m에 달하는 건장하고 긴 팔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곤가락도 잊지 마세요. 각각의 손톱은 식칼만큼 길어요. 거기에 낙타의 혹, 타조 같은 목, 말의 머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빨 달린 입 대신에 오리주둥이를 더하세요. 또한 평평한 발에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넓은 발바닥은 강바닥을 따라 걸을 때 진흙 속에 가라앉지 않는 데 도움이 됐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공룡이 깃털로 덮여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의 식단은 식물이 주 메뉴였습니다. 데이노케이루스는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돌을 삼켰습니다. 위에서 돌이 질긴 식물 섬유를 갈아주죠. 과학자들은 한 마리의 데이노케이루스에서 무려 1400개의 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약 75년에서 300년이라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살았습니다. 1억 년 된 호박 조각에서 이상한 뼈가 발견됐어요. 이것은 과학계에 알려진 것 중 가장 작은 공룡의 뼈였습니다.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세요. 그게 바로 이 공룡의 무게였어요. 한 대의 벌새 크기 정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작은 공룡이 도마뱀과 더 비슷했는지 새와 더 비슷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다고 확신합니다. 100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이 그 증거예요. 닭과 악어를 섞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헤스페로니쿠스 같은 동물이 나올 거예요. 무게는 겨우 2kg에 불과했고 닭처럼 깃털로 덮여 있었습니다. 나무늘보가 공룡이었다면 수저우 도마뱀처럼 생겼을 거예요. 2 다리로 움직였고 키는 현대 기린만큼 컸지만 무게는 3배나 더 나갔습니다. 수저우 도마뱀에는 몸에 깃털이 있었고 목이 길어서 사방을 볼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 동물의 화석을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어요. 할즈카랩터는 벨로시랩터와 타조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거의만한 크기였다는 거예요. 이 생명체의 강한 뒷다리는 이 동물이 육지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를 사냥했고 먹이를 찾아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룡의 몸무게는 0.9kg 이하였습니다. 깃털은 까마귀의 깃털처럼 검고 윤이 났어요. 지구상에 4개의 날개를 가진 새는 없습니다. 마이크로랩터는 새로운 종의 동물로 이어지지 않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이 공룡, 타니스토로페우스는 만화에 등장하는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고 물속에서 살았어요. 무게는 135kg이었고 길이는 6m였습니다. 몸의 절반은 초록색 아나콘다 크기의 유연한 목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목이 긴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긴 목을 사용했을 거예요. 6600만 년 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 전 없었지만 소행성이 우리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해보죠. 공룡은 사라지지 않았고 포유류는 지구를 지배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것은 영장류가 진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 위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영장류의 자리를 대신했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트루돈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룡은 몸의 크기에 비해 뇌가 가장 컸습니다. 2다리로 걸었고 사람 크기만 했어요. 가정하건대 트루돈이 진화하고 우리 인간처럼 똑똑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몸의 크기에 비해 가장 작은 뇌를 가진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였어요. 아머드 공룡 중 가장 컸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무게가 거의 4톤이나 나갔지만 뇌는 작았어요. 핫도그보다 조금 큰 정도였죠. 페고마스탁스는 집고양이보다 크지 않았는데 1억에서 2억 년 전 아프리카 야생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앵무새처럼 생긴 2발 도마뱀을 상상해보세요. 페고마스탁스는 깃털과 고슴도치 같은 가시에 덮여 있었습니다. 부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래턱에서 날카로운 송곳니 2개가 자랐어요.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세게 물 수 있었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초식동물이었습니다. 리네니쿠스는 8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중간 크기의 앵무새만큼 무게가 나가는 타조를 닮았죠. 빨리 달릴 수 있었고 곤충을 사냥했습니다. 팔 대신 이 공룡은 끝에 발톱이 있는 2개의 작은 손가락이 있었어요. 이 공룡은 과학계에 알려진 유일한 손가락이 하나 달린 공룡입니다. 이 이상한 동물은 현대새의 조상 중 하나였어요. 제올로테루스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생긴 날아다니는 공룡이었습니다. 마치 박쥐날개를 가진 고양이처럼 보였어요. 이 공룡은 곤충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기처럼 먹이를 먹었다는 이론도 있어요. 이 공룡은 동화 속에 나오는 유니콘 같아요. 눈처럼 희고 아름답고 우아했죠. 이 도마뱀은 칭다오 도마뱀입니다. 뿔 달린 말의 실제 원형이에요. 머리에서 40cm 이상의 뿔이 자랐어요. 아마도 뿔이 물에 뜨거나 짝을 매혹시키거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 걸 도왔을 거예요. 다음 소개할 공룡은 도마뱀과 호랑이를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세단 몸길이에 멧돼지 5마리 무게가 나가는 동물을 상상해보세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사지, 검치호와 비슷한 송곳니,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누비던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였어요. 오늘날 사자, 호랑이, 그리고 다른 큰 고양이의 틈새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공룡, 에피덱십테릭스. 비둘기 크기의 작은 공룡입니다. 날지는 못했지만 깃털을 가진 최초의 공룡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현대새의 깃털과는 달랐어요. 털이 각기 나누어진 깃털이 아니라 통째로 마치 나무 잎사귀 같았습니다. 이 덩치가 큰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는 이상한 외모와 크기만이 유일한 특징이 아니었어요. 비록 키가 5층 건물만큼 높았고 코끼리만큼 무게가 나갔지만요. 이 거구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발톱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매니큐어 관리사에게는 악몽일 거예요. 60cm 길이의 낫이 손끝에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끔찍한 발톱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빨로 씹으며 식물성 먹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늘을 날았던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을 소개합니다. 농구 코트 너비에 가까운 날개폭을 가진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큰 몸을 날개하려면 무게가 가벼워야 했기 때문에 현대 돼지 정도의 무게가 나갔고 얇은 막처럼 생긴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개는 다리 밑에서부터 기다란 손가락까지 뻗어 있었어요. 화가들은 종종 이 공룡을 깃털에 덮인 모습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몸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털과 비슷한 섬유질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크로톨루스는 단단한 뼈로 만든 모자를 쓴 특이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레브라도 리트리버 개 크기였지만 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종의 경쟁자나 포식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곤 했습니다.